안녕하세요. F5의 고채영입니다. 지난 시간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을 위한 API 게이트웨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뵀었는데요. 오늘은 실망 프로덕션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앱을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에피소드 3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웨비나에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양한 경품 많이 준비했사오니 유익한 정보와 함께 경품도 얻어갈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금일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F5 코리아의 이신원입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서 실무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앱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인수한 엔지닉스를 활용을 해서 모든 앱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목차인데요. 저는 이번 세션에서 크게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앱에 보안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과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저희 엔지닉스를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모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컨테이너 기술 도입에 관련된 트렌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프로덕션 환경에서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에 관련된 저희 엔지닉스의 2020년도 조사를 보면 2019년도에는 약 한 40%의 고객분들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활용한 실망에 운영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근데 불과 1년 사이에 보시는 것처럼 약 한 20%가 늘어난 60%의 고객분들이 프로덕션 환경에서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 내에서 설문조사를 보면요. 약 한 91%가 바로 이 쿠버네티스를 이용을 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특히나 이 91% 중에 83%가 바로 프로덕션의 실제 운영망에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 하에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이러한 모던의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이 저희한테도 많이 다가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안과 어떻게 보안을 개선할지에 대한 고민 사항을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쿠버네티스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서 좀 가트너의 조사 기관을 보면요. 2023년까지 운영 환경에서 약 70%가 바로 컨테이너화된 앱이 증가될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지난 1년 동안 이런 쿠버네티스나 아니면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보안 사고를 경험한 비율이 거의 대부분이죠. 약 94%가 이런 보안 사고를 경험했다라는 조사가 있고요. 이러한 보안 사고 때문에 약 한 44%의 비율이 바로 컨테이너화된 앱에서 배포를 지연한다거나 중단되는 이러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보안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가 되고 있고요. 이런 보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이러한 프로덕션 환경을 위한 쿠버네티스의 실행 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현재 여러분들 지금 이 세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현재 아마 이 세션을 들으셨을 때 이제는 우리도 어느 고객분들은 이제는 쿠버네티스 환경을 준비해서 모든 앱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도입을 검토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미 적용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거의 중요한 소위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의 이런 쿠버네티스 환경 내에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고객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제가
이제 저희 F5 솔루션도 쿠버네티스 환경 내에서 다양한 이러한 보안 솔루션이나 아니면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감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뭐 지금 뭐 셋옵스 팀이나 아니면 레도스 팀이나 아니면 뭐 운영팀이나 이렇게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그 지식이 저는 TCP/IP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더웹이 넘어가면서 이러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다양한 보안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트러블슈팅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려면 이제는 TCP/IP와 같이 바로 이런 쿠버네티스 환경에 관련된 이해와 거기에 대한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해서 시작하시는 그러한 도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쿠버네티스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육과 거기에 대한 지식이 습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쿠버네티스 환경이 뭐 예를 들어 한 10대에 대한 클러스터 환경에 대해서 적용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러한 보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을 할 것인지 그걸 통해서 이러한 기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쿠버네티스 환경의 복잡성과 그 다음에 복잡성으로 인한 가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바로 브로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정말 복잡해지는 이런 쿠버네티스 아키텍처 환경에서 노스 사우스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트 웨스트인 종단 간에 관련된 이러한 보안도 강화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통합된 이러한 엔진스 컨트롤러인 인그레스 컨트롤러의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그 뭐 앞에 저희 그 세션에서 이미 뭐 쿠버네티스나 아니면 뭐 API 게이트웨이나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지금 실제 환경에서 이런 모던 앱, 즉 쿠버네티스의 가장 기본적인 모던 앱이 기본이 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어떻게 우리의 실제 상황과 좀 비슷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호텔이에요. 호텔이 있습니다. 하나의 호텔이 있고요. 이 호텔이 바로 여기 보시는 바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은 층이 있죠. 층이 있습니다. 여기 1층이 있습니다. 1층은 바로 요 하나의 사용되는 하나의 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은 두 번째 노드, 3층은 뭐 세 번째 노드, 이런 식으로 노드가 바로 여러 개의 노드가 구현된 게 바로 하나의 클러스터 환경이 있고 거기에는 마스터 노드와 그 다음에 실제 워커 노드가 있다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유를 하자면 층과 층을 1층에서 3층이나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희는 보통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죠. 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바로 클러스터 환경에서는 바로 그 CNI라고 하는 이런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바로 각 노드들이 서로 인터널 통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인그레스 컨트롤러입니다. 이 인그레스 컨트롤러의 역할이 바로 외부 사용자가 실제 내부에 있는 클러스터 환경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호텔에는 각각의 룸이 있죠. 이 룸이 있는데 이 룸이 바로 클러스터 환경에서는 하나의 파드 형태의 모던 앱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통 호텔은 이렇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문을 만들죠. 그 문을 통해서 보통 사용자들이 들어오고요. 바로 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만든 요 문의 역할이 바로 클러스터 환경에서는 외부에 있는 방화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손님이 들어와서 먼저 호텔에 내가 숙박을 하려면 체크인을 해야 되죠. 그 체크인을 하기 위해서는 리셉션 데스크에 가서 그 체크인 담당자를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리셉션 데스크에 해당되는 즉 트래픽을 그쪽으로 잘 전달해 주는 게 바로 로드 밸런서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사용자들에 대해서 저희는 외부의 뭐 웹방화벽이나 아니면 방화벽을 통해서 클러스터 환경 전에 악의적인 사용자나 아니면 악의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용자를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보통 호텔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리셉션 데스크에 가서 체크인을 합니다. 체크인을 해서 내가 묵을 방을 허용할 수 있는 키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키를 통해서 예를 들어 내가 202호 키를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202호 키만 들어가지 다른 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호텔에서 그 사용자를 인증하고 그리고 그 사용자가 적합한 사용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통 저희는 뭐 여권이라든지 아니면 신분증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체크인 정상적으로 됐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리고 리셉션 데스크에 있는 그런 담당자로부터 저희는 이 키를 받습니다. 그래서 키를 받고 이 키를 통해서 우리는 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리셉션 담당자는 체크인할 사용자가 어느 호수, 어느 룸에 들어갈지에 대해서 먼저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리셉션 그 담당자는 체크인한 사람이 적합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용자에 관련된 여권이나 아니면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 검증된 사용자만이 바로 이 룸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키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어 호텔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각 사용자마다의 적합한 권한을 부여해야 되고 그러한 역할을 바로 이 리셉션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쿠버네티스 환경과 정말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호텔에 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이러한 과정을 바로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좀 전환을 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호텔에서의 리셉션 접수원들, 그러니까 체크인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그 손님이 어느 룸에 가서 어느 룸에 묵을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그게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호텔에 있는 실제 이 룸은 이 룸에 들어가는 그러한 서비스들은 파드에 그 모던 앱에 있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동작하고 있는 실제 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던 앱이 바로 호텔에 있는 룸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저희가 보통 호텔에 가더라도 체크인을 안 하고 체크인 안 하면 7층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 문 앞까지는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문 앞을 가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이 락을 풀어야 되죠. 이 락을 풀 수 있는 게 바로 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바로 방화벽이 바로 모든 앱에 관련된 보안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앱과 앱 간에 관련된 이런 API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손님이 체크인을 할 때 제출하는 신분증, 그 신분증을 통해서 실제 리셉션 데스크가 발행하고 있는 키, 이 문을 열 수 있는 키에 대한 권한이 바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JSON 웹 토큰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아마 전체적인 쿠버네티스에 대한 요소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시기가 좀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쿠버네티스 환경도요, 보안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 호텔을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색대가 있으면 우리는 보안을 강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호텔이 이 검색대를 모든 구간에 다 놓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문을 들어갈 때마다 검색을 하고 내 짐을 다 검사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호텔을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손님들에 대한 불만이 많겠죠. 즉 그만큼 적세적소하게 정확한 보안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러한 거를 저희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저희 엔지닉스 솔루션으로 강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모던 앱을 개발을 하는 게 실제 환경에서 이런 개발팀이라든지 데브옵스 팀이라든지 아니면 셋옵스 팀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보면 보통은 코드를 개발하고 빌드하고 그 다음에 QA 테스트를 하고 배포하고 공시하고 지속적으로 CI/CD라고 하는 개발과 인테그레이션을 계속 한 다음에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과정 중에 저희가 어느 부분 하나에 보안을 넣는 게 아니라 개발단에서 보안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그 개발되어 있는 코드를 빌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전에 보안 정책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그 보안이 적용된 상태에서 저희가 개발 코드를 QA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보안이 정책이 적용된 상태에서 그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API를 배포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느 하나의 위치에 보안의 업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바로 보안을 통합하여 개발 파이프라인을 만듦으로써 바로 보안의 코드화가 바로 자체적인 이러한 보안의 강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모던 앱에서 그 모던 앱 환경, 쿠버네티스나 아니면 오픈시프트와 같은 이러한 환경에서 바로 보안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모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모던 앱에서 적용이 필요한 보안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제가 호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그 여권과 아니면 그 신분증을 통해서 적합한 사용자를 판단한 후에 인증과 권한을 부여하는 거고 이게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제이슨 웹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검색대죠. 호텔에서의 검색대를 모든 구간에 다 두는 게 아니라 적세적소하게 효율적인 위치에 바로 이러한 그 웹 방화벽 솔루션을 도움으로써 이런 취약성이나 아니면 이런 악의적인 이런 시도로부터 어플리케이션을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그 웹 방화벽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노스 사우스라고 하는 외부 관문단입니다. 즉 지금 보시는 이 쿠버네티스 환경 내에 웹방화벽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외부에 저희가 웹방화벽을 두어서 외부로 들어오는 이런 악의적인 트래픽이나 아니면 취약성을 이용한 이런 악의적인 시도를 사전에 방어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첫 번째 모던 앱에서 적용해야 할 보안의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런 클러스터 환경 내에서 이 클러스터 환경에 유입을 하기 위한 이 실제 서비스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첫 번째로 반드시 서비스를 해야 될 이런 엔지니스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통해 이 위치 내에 저희가 보안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그레스 컨트롤러 내에 만약에 웹방화벽이나 이러한 웹 애플리케이션 보호를 할 수가 없다면 아마 고객 입장에서는 외부 관문단만 놓고 윗단에서는 아마 방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만큼 좀 더 저희가 강화되어 있는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두 번째 위치고요. 이 엔진스 인그레스 컨트롤러에 저희 웹방화벽 솔루션이 바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바로 좀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웹5 솔루션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내부에 두는 거죠. 내부에 저희가 사이드카 형식으로 웹방화벽 기능을 구현을 함으로써 노스 사우스가 아니라 이러한 앱과 앱 간에 관련된 통신인 이스트 웨스트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안을 강화할 수가 있고, 저희 엔진스는 이러한 관문단, 즉 외부단, 엣지단, 그리고 인그레스 컨트롤러단, 그리고 컨테이너화된 그 웹방화벽, 이 모두 세 가지에 대해서 다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세션에서는 제가 좀 데모를 좀 준비를 했고요. 좀 데모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저희 웹방화벽인 NAP, 엔진스 앱 프로텍트가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로 엣지단에 대한 보안입니다. 이 엣지단에서 저희가 웹방화벽을 둠으로써 소위 말하는 웹방화벽과 그다음에 API 보안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가 있고, 이 엣지단에 대한 보안은 바로 널스 사우스인 요 구간에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엣지단에서 보안은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글로벌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아까 호텔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 힐튼 호텔이 있다. 그러면 하나의 호텔이 제가 클러스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힐튼 호텔은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호텔이 있겠죠. 그 전 세계에 많은 그런 호텔들이 수많은 바로 클러스터가 될 겁니다. 그러면 힐튼 호텔 본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호텔에 적용이 돼야 될 보안 범위를 지정을 해서 그 범위를 모든 호텔에 적용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체크인은 반드시 하나의 예지만 체크인은 3시에 해야 되고 체크아웃은 11시에 해야 되고, 그리고 보안의 이슈로 인해서 특정한 어느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글로벌하게는 이걸 다 적용을 함으로써 그거는 반입이 안 된다든지 이러한 큰 범위 내에서의 보안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똑같이 이런 엣지단에 대한 보안 강화를 통해 여러 군데에 배포되어 있는 이런 클러스터들에 대한 통합적인 바로 보안을 일관된 보안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러한 보안에 관련돼서는 아마 글로벌한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 셋옵스 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바로 글로벌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꼭 반드시 필요해야 될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일관된 보안 정책을 관리할 수가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엣지단에서의 보안 데모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엔진스는 이런 K8S 클러스터 내에서도 동작할 수 있지만 이런 외부단의 이런 CentOS VM 형태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 CentOS VM에 엔진스 플러스를 설치해서 이 엔진스 플러스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런 악의적인 취약성에 관련된 트래픽을 어떻게 탐지하고 보호하는지, 차단하는지, 그리고 그 탐지되어 있는 것들이 ELK와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클러스터 환경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시는 이 화면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준비한 클러스터 환경인데요. 저는 항상 그 습관처럼 그 큐브CTL을 K로 알리아스를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고 지금 현재 그 클러스터 환경을 보면 현재 하나의 마스터 노드와 그리고 2개의 워커 노드가 구현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드를 보면 현재는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는 아무런 파드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서비스도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보시는 요 디플로이먼트라는 요 야물 파일을 이용을 해서 4개의 파드를 생성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백엔드라는 이름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거고요. 이 디플로이먼트는 리플리카 셋이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파드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 파드가 생성이 될 때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이 이미지를 받아서 이 파드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메인이라는 파드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앱2라는 파드, 그리고 네 번째는 앱3라는 파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4개의 파드가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0, 1이라는 얘기는 아직 하나를 만들었는데 아직 하나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보시면 다 111로 바뀌었죠. 다 111이 돼야지만이 해당되는 파드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디플로이도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게 뭐냐면 바로 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에서 요 메인, 그다음에 백엔드, 앱2, 앱3를 서비스를 만든 겁니다. 즉 호텔로 치면은 룸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룸을 만들었지만 이 룸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룸을 외부로 노출시켜 주기 위해서는 바로 서비스인 리소스를 생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 서비스를 크게 클러스터 모드가 있고 그다음에 노드 포트 모드가 있는데, 이 노드 포트 모드로 이 서비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할 때 이 메인 앱 같은 경우는 내부는 805 서비스지만 외부로 노출될 때는 30385, 백엔드는 30584, 앱2는 30586, 그리고 앱3는 30587로 서비스를 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야물 파일은 지금 보시는 이 노드 포트라는 요 야물 파일이고요. 이 야물 파일에 보시면 서비스라는 리소스를 이용을 해서 백엔드라는 이런 서비스 네임은 노드 포트 모드로 30584로 서비스 노출되고, 그 다음에 메인이라는 서비스는 30585로 노출되고, 앱2는 30586, 그리고 앱3는 30587로 노출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실행을 하면 이 서비스가 실행이 되고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의 서비스를 보면 방금 전에 요 앱2, 앱3, 백엔드, 그 다음에 메인 요 4개의 서비스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서비스 확인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이 4개의 앱이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화면인데요. 저희 로그인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4개의 앱에서 이쪽 요 메인 부분은 메인 앱이고, 요 아래에 이러한 송금 관련된 부분은 앱2, 이렇게 이러한 각각의 위치마다 각각의 여기에 세분화된 이런 앱들이 동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미 CentOS에는 NGX를 설치해 놨습니다. 설치된 걸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CentOS에 NGX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행 파일을 보면 NGX 커먼 파일을 보면 바로 이 파일이 현재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CentOS에 설치되어 있는 NAP는 바로 기본적인 저희 F5에서 제공하고 있는 앱 프로텍트 모듈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 NGX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아닌 이 CentOS 단에서 이런 앱 프로텍트에 관련된 설정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ELK와 연동을 통해서 이 ELK 서버와 연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공격을 하나 시도하면 보시는 이 화면이 저희 NGX 앱 프로텍트에서 차단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디폴트 화면이고요. 저희가 차단을 했을 때 이 메시지를 띄워주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ELK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동되어 있는 ELK 단, 키바나 단에서의 이런 탐지된 누구를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시도한 하나의 이러한 공격이 탐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시면 제가 방금 시도한 시도에 대한 세부 정보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세부 내역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CentOS로 제가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 시도에 대해서는 차단이 되었다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차단되어 있는 이 정보에 관련된 시그니처 아이디, 그리고 이 시그니처에 관련된 이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시도한 IP들, 포트들에 대한 기본적인 세부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첫 번째 데모 신원인 CentOS VM에서 설치한 NGX NA 앱 프로텍트에 관련된 데모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컨테이너 기반에 설치되는 바로 도커 기반으로 설치되는 앱 프로텍트에 대해서 설명을 데모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현 방식은 똑같고요. 지금 K-프레스 클러스터는 저희가 동일하게 사용을 할 거고, 이 외부에 있는 이 NAP만 제가 도커 모드로 변경을 해서 데모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도커 모드에 실행되고 있는 NAP도 외부에 있는 ELK와 연동이 되어 있고, 앞에서는 제가 CentOS.arcadiafinance.io였는데요. 제가 이번에 시도할 것은 docker.arcadia/finance.io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는 이 화면이 제가 도커 모드로 준비한 콘솔 화면이고요. 지금 현재 도커를 보면 현재는 레퍼토리에 앱 프로텍트에 관련된 이미지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령어를 통해서 먼저 이 이미지를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드할 명령어는요, 여기 보시면 도커 좀 띄시고요. 지금 제가 앞에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 지금 어택 시그니처인 CentOS의 어택 시그니처를 보면 NGX가 어택 시그니처 패키지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NAP는 저희가 스랩 캠페인 패키지라고 하는 F5 저희 SOC 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위협적인 캠페인 공격에 관련된 패턴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앞서 볼 데모 같은 경우는 이 시그니처에 의해 탐지되는 것을 보여드렸지만, 이번 도커에서는 제가 스랩 캠페인에 의해서 탐지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커 파일을 보시면요, 저희가 해당되는 인증서를 다운로드 받는 명령어, 그리고 그거를 설치하는 명령어, 인증서를 설치하는 명령어, 그리고 레퍼토리에 저희가 이미지를 갖고 오는 명령어, 그리고
실제 nginx 웹 프로텍트가 설치되는 명령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파일을 명령어를 이용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순서에 따라서 실행이 되고요. 성공적으로 실행이 된 후에는 도커 레퍼토리에 실제 이미지가 올라온 것을 할 수가 있고요. 앞에 없었던 이 앱 프로텍트라는 레퍼토리가 올라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 게 이제 도커의 이제 이미지를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행 전에 제가 지금 설정하고 있는 그 설정은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 nginx.conf에 있는 요 설정을 적용을 할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기본적인 모듈을 저희가 이 파일을 도커 모드에 저희가 볼륨을 바인드 시켜서 적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앱 프로텍트에 관련된 설정 부분들, 그리고 시스로그 서버 ELK와 연동을 하기 위한 시스로그 서버 설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설정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면 제가 이 명령으로 실행을 할 거고요. 도커를 실행을 할 때 네임은 제가 앱 프로텍트로 실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볼륨 바인드를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nginx.conf라는 이 파일에 대한 설정을 저희가 도커에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네임은 앱 프로텍트의 이 이름으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커가 실행을 하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앱 프로텍트 이벤트라는 게 뜨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정을 불러들이는 로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 후에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도커가 실행이 되면 그 이벤트에 이런 웹파벽이 콘넥트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첫 번째 CentOS에서는 제가 어택 시그니처만 제가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이번 도커에서는 스레드 캠페인에 관련된 시그니처들도 제가 업데이트되는 것을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로고고, 동일한 콘솔 창에서 보면 도커 PS를 보면 바로 보시는 것처럼 웹 프로텍트인 이 도커가 현재 실행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약 한 50초 전에 저희가 실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제가 서비스 확인을 해보면요, 제가 이번에는 아까는 제가 CentOS로 했는데 이제 도커로 제가 접속을 하게 되면 동일한 이런 K8s 환경의 웹 서비스가 접속을 하게 되고요. 제가 로그인을 시도를 하면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포스트맨을 통해서 이런 스레드 캠페인 공격을 발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get 그리고 포스트 메소드인 바로 스레드 캠페인 두 번을 제가 시도를 했고요. 키바나인 연동되어 있는 키바나에 대한 모니터링 화면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두 번에 관련된 그 스레드 캠페인에 관련된 이런 그 악의적인 트래픽이 탐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시면 제가 보시는 것처럼 스레드 캠페인에 의해서 포스트 메소드가 하나 탐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인 스레드 캠페인에 관련된 바로 get 메소드의 공격이 탐지되어 있고, 앞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디테일한 정보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거기에 이 악의적인 시도에 따른 이런 액션, 저희가 차단했다라는 정보들, 그리고 CV 정보들, 그리고 시그니처 ID, 그리고 시그니처 네임, 그 다음에 디테일한 디스크립션들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그 컨테이너 기반에 설치될 수 있는 그 NAP에 관련된 데모를 시연을 했고요. 다음은 이번 세션의 핵심인 바로 인그레스 컨트롤러에서 함께 배포할 수 있는 NAP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그레스 컨트롤러에 엔진익스 앱 프로텍트를 올리시면 이런 그 호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검색을 좀 더 세분화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뒤에 있는 이러한 파드들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담당자들은 세도스 팀이나 데도스 팀이 인그레스 컨트롤러에 같이 보안을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보안 정책들은 바로 K8s의 API 기반으로 다 관리가 됩니다. 그 의미는 실제 또 다른 이런 인터페이스 없이 운영하고 계시는 쿠버네티스에 있는 API 기반으로 보안 정책을 적용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CI/CD 연동이나 아니면 서브파티에 관련된 자동화 툴과도 손쉽게 연동이 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모션을 좀 보여드리면 우선은 제가 데모 환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실제 서비스는 제가 K8s, 아까는 도커나 아니면 센토스로 했는데 제가 K8s라는 그런 호스트 네임으로 접속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 플로우를 보면 기존에 있는 이 4개의 앱이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그대로 사용하되 서비스 노출을 기존에 저희는 노드 포트 모드로 노출을 했는데 이 앱에 대한 노출은 서비스를 제가 클러스터 IP로 할 거고요. 클러스터 IP 모드로 제가 서비스 노출을 할 거고, 그리고 각각의 노드에 설치되는 이 인그레스 컨트롤러, 그리고 이 인그레스 컨트롤러에 같이 설치되는 NAP는 제가 노드 포트 모드로 노출할 겁니다. 즉 그러면 실제 사용자들은 이 서비스에 직접 접속을 했을 때 바로 이 노드 포트로 들어와서 서비스를 시도를 하면 그러면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해당되는 라우팅에 따라서 해당되는 서비스들을 같이 이 4개의 앱으로 분산을 하게 해주는 트래픽을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구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인그레스 컨트롤러와 함께 배포되는 이 NAP는요 하나의 파드입니다. 하나의 파드로 구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파드에 관련된 설정은 저희가 그 쿠버네티스의 커스텀 리소스 객체를 이용해서 생성을 합니다. 즉 여기 보시는 AP 팔리시나 아니면 로그 설정이나 아니면 펄리시나 아니면 그 버추얼 서버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바로 이 커스텀 리소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거고요. 그리고 NGX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제가 헬렘 템플릿을 이용해서 제가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된 이후에 실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그리고 데모 시연, 그리고 ELK가 정상적으로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NGX 플러스가 GUI 형식으로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GUI를 통해서 이런 파드에 대한 스케일 인이나 스케일 아웃이 발생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처음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요 클러스터 환경에서 제가 그 헬렘 파일을 이용해서 제가 설정을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설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헬렘 파일을 보면 정보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렘이라는 게 이제 그 차트화시킨 그 설정 파일인데요.
설정 유틸리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요 value.plus라는 요 파일을 이용해서 nginx 플러스에 관련된 이미지를 이 레파지토리로부터 가져오고, 그리고 이 nginx 플러스는 앱 프로텍터 기능이 활성화시키게 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API에 대한 서비스 포트들, 그리고 이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파드로 생성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노드 포트 모드로 서비스를 노출할 수 있게 그렇게 설정을 하고, 내부에 있는 파드로 접속을 할 때는 그때는 바로 클러스터 모드로 접속할 수 있게 그렇게 설치가 되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노드 포트이기 때문에 이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노출되는 서비스 포트는 80 같은 경우는 30274, 그리고 43 같은 경우는 30275로 서비스를 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이 네임스페이스가 디폴트가 아니라 바로 nginx 플러스라는 새로운 네임스페이스에 이 파드가 생성이 될 거고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파일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통해서 저희가 손쉽게 실제 파드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nginx 플러스를 보시면 실제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디플로이먼트와 그 다음에 서비스가 지금 제가 노드 포트로 현재 이 4개의 서비스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거를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노드 포트지만 실제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노드 포트로 되어 있지만 뒷단에 있는 파드 안에 있는 클러스터 안에 있는 파드들은 제가 클러스터 IP로 제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을 하기 위해서 먼저 기존에 있는 서비스 노드 포트에 대한 서비스를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가디아 서비스 노드 포트를 지우고요. 그리고 그 배포된 디플로이먼트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가디아 디플로이먼트를 실행을 하고, 그리고 다시 서비스 포트를 노드 포트가 아니라 제가 클러스터 IP 모드로 서비스를 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 저희가 새로운 파드가 다시 만들어졌고요. 새로운 파드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앱2 그리고 기존에 지워졌던 건 현재 지워지고 있는 거고, 앱3 그 다음에 백엔드 메인이라는 4개의 파드가 만들어졌고, 서비스 모드는 기존의 노드 포트 모드에서 클러스터 IP 모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nginx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nginx 플러스라는 네임스페이스의 기존의 노드 포트로 똑같이 구현되어 있고, 이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80 같은 경우는 30274, 그 다음에 443 같은 경우는 30275로 서비스가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파드 형태로 노드 포트로 서비스를 받아서 뒷단에 클러스터 IP 모드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 기존에 이제 앱 프로텍트를 제가 커스텀 리소스를 이용해서 설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세부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 프로텍트 로그 파일을 보면
저희가 이런 커스텀 리소스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AP로 컴프라는 이러한 리소스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로그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텍트 팔리시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데이터 가드 블로킹이라고 하는 팔리시를 적용했습니다. 데이터 가드라는 것은 실제 주민등록번호나 아니면 신용카드 정보와 같이 이런 유출되지 않아야 될 그러한 정보들을 마스킹 처리하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와프 설정을 보면 제가 이 잉글리시 컨트롤러가 탐지되어 있는 로고들을 ELK와 연동을 통해서 로고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와프 팔리시를 적용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우팅을 하기 위한 를 통해서 실제 이 서비스가 워프 팔리스를 이용을 하는데, 워프 팔리스를 이용을 할 때 실제 메인 같은 서비스는 80, 그 뒷단에 있는 파드한테 전달할 때 80, 클러스터 IP 모드로 80, 백엔드도 80, 앱2, 앱3 다 80으로 전달하고, 루트로 왔을 때는 메인 서비스, 만약에 패스가 파일이었을 때는 백엔드 서비스, 그리고 API로 호출했을 때는 앱2, 그 다음에 앱3의 패스일 경우는 앱3로 트래픽을 전달하도록 하는 야물 파일을 실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이 각각을 실행을 해보면요, 이건 로그를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프로텍트에 제가 팔리시를 실행을 하고, 그리고 제가 방금 설명드린 와프 팔리시를 실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아카디아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버추얼 서버에 관련된 커스텀 리소스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K8s에서 가지고 있던 이런 API 기반으로 손쉽게 인그레스 컨트롤러의 NAP 설정을 연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연동을 통해서 보시면 실제 아카디아에 제가 K8s 인그레스 컨트롤러인 서비스를 접속을 해보면 실제 이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로그인을 해보면 로그인도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제가 아까 시연한 간단한 이런 취약성 공격을 발생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정상적으로 저희가 차단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노드 포트 모드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정한 30274 서비스 포트로 접속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면요, 제가 지금 방금 실행한 그 시도가 탐지가 되었고요. 탐지된 거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시면 방금 제가 시도한 그 공격에 관련된 세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K8s 노드포트 인그레스 컨트롤러로 직접 공격을 발생시켜서 탐지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GX 플러스의 대시보드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저희 NGX 플러스는 GUI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GUI를 통해서 설정되어 있는 버추얼 IP 서비스에 관련된 세부 리퀘스트, 리스판스, 그다음에 트래픽 통계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런 세부 서버들, 그러니까 앱들이죠. 파드들에 대한 정보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실제 앱을 스케일 아웃해서 실제 얼마나 빠르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디플로이먼트 리소스를 이용해서 제가 앱2를 기존에 하나를 제가 10개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늘리면 파드를 보면 이 앱2라고 하는 이 파드들이 바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다 이미 10개가 다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 정보들도 이 GUI 상태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스케일인을 하면 파드 10개를 제가 한 2개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줄이면 보시는 것처럼 거의 실시간으로 해당되는 그 스케일 인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NGX 인그레스 컨트롤러는요, 저희가 노드 포트에 각각에 실행되는 하나의 싱글 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싱글 파드를 통해서 저희가 내부에 있는 파드에 실제 웹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고, 이 단에서 저희가 웹방화벽 기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쿠버네티스와 NGX 인그레스 리소스에 사용하는 저희가 K8s API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웹 기반에 대한 구성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데도스 팀이나 아니면 데스옵스 팀에서 쉽게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세션에서 가진 큰 주제가 바로 이 실망 환경에서의 쿠버네티스에 대한 보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NGX를 이용을 하시면 실제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NGX의 인그레스 컨트롤을 통해서 모던 앱에 관련된 트래픽 스티어링 뿐만 아니라 스케일 인 그리고 스케일 아웃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증, 그 사용자에 대한 인증, JSON 웹 토큰을 이용을 해서 오픈 아이디 커넥트 기반에 관련된 사용자의 인증된 사용자만 특정한 라우팅 경로에 허용할 수 있게 하는 JW 토큰 인증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린 이런 NAP를 통해서 기존의 F5에서 집약된 이런 웹방화벽 기술들이 적용된 보안을 구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요약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모던 인프라는 반으로 나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모던 인프라고, 이 앞부분이 운영하고 계시는 기존의 네트워크 환경인데요. 각각의 용도마다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이 다양하다 보면 그만큼 인터페이스도 다르고 거기에 관련된 지원에 대한 체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합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 NGX를 이용을 하시면 실제 이런 H단에 저희 NGX 플러스를 놔서 기본적인 로드 밸런서나 아니면 웹방화벽 기능을 이용을 해서 너사우스 트래픽에 관련된 보안을 강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F5를 통해 좀 더 강화된 이런 웹방화벽이나 이런 기능들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안에 보면 제가 데모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K8s 인그레스 컨트롤러에 대한 기본 기능뿐만 아니라 이 기능 플러스 바로 NAP 기능을 포함함으로써 해당되는 뒷단에 있는 이러한 앱들에 관련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이스트 웨스트, 이런 앱과 앱 간에 관련된 보안, 앱과 앱 간에 관련된 API에 관련된 보안도 필요하시다면 그때는 이 NGX를 컨테이너나 아니면 사이드카 형태로 설치를 통해서 이스트 웨스트에 관련된 보안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존의 다양한 이런 솔루션들을 줄임으로써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간편화를 통해 비용 절감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모두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5분과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50분을 추첨해서 경품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4개 시리즈 웨비나에 모두 참석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갤럭시 버즈 라이브도 전달드릴 예정이오니 남은 웨비나도 잊지 마시고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웨비나는 1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에피소드의 마지막 시리즈이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만큼 마지막 웨비나도 꼭 잊지 마시고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